제가 사장님 개인 번호가 있어서 살짝 모자이크를 했는데요. 숙박비는 없다고 굉장히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박하실 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에 16년간 한 개인이 무려 500개가 넘는 돌탑을 쌓아 공원이 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단순히 돌탑만 있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한 야외 테라스, 음악실, 무인 카페 등과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는 황토방도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언제나 쉬어갈 수 있길 바라는 주인장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에 걸쳐 완성한 1호 돌탑을 시작으로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만들었다는 돌탑까지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환영받는 공간, 지금 가보겠습니다. 영천에 있는 돌탑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돌탑공원이 해발 약 700m 정도 되는 복림산, 방가산이라는 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탑공원까지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차를 타고 해발 약 700m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길이 험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을 올라가기 전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매실마을이라고 합니다. 봄에 피는 매화로 유명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매화는 둘째치고 마을 길이 너무 좁아서 옆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드레일이 없는 도로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도로 폭이 좁아서 조금만 옆으로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차가 한 대만 서 있더라도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가 빠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인분께서 옆에 집에서 바로 나와주셔서 차를 다른 데로 옮겨주셨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경운기도 만나서 잠시 지나가는 동안 정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르막길 각도가 엄청나게 높다기보다는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잠시 정차했는데요. 커브길 바닥에 모래가 쌓여 있어 밟으면 미끄러질 것 같아 아주 조심히 올라갔습니다. 타이어가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올라오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과 점점 맞닿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의 고지가 7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600m 정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만약 떨어지게 되면 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차가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올라가는 동안 차는 한 대도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아마 내려오는 차와 마주쳤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차량이 피할 수 있게 자리는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 바로 옆이 낭떠러지인지라 차를 옆으로 바짝 붙이기가 살짝 무서웠습니다. 전봇대에 돌탑공원 안내판이 붙어 있었는데요. 오른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었던지라 지금 오른편에 차가 세워진 곳이 돌탑공원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고 돌탑공원 전방 100m라는 안내판이 또 붙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돌탑공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공터가 있었는데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주차하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주차장에 풀들이 좀 많아서 멀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 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저희 말고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적은 것 치고는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저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입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 옆쪽에 2층짜리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주인분이 사시는 집이 아닐까 합니다. 그 옆에 공중전화 박스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았고요. 그냥 기념품 삼아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물론 어릴 때 공중전화를 썼었는데요. 제가 썼던 공중전화보다 좀 더 오래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입구인데요. 입구부터 양쪽으로 돌탑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돌탑들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 명의 개인이 이 모든 돌탑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높이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직 입구만 둘러봤음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돌탑의 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탑을 만드신 분께서 이렇게 다 쌓은 돌탑은 맨 위에 큰 돌을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탑도 그렇고 옆쪽으로 보시면 모든 탑들이 위쪽에 큰 돌이 누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탑들은 보시면 큰 돌 몇 개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어서 균형을 맞췄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아도 균형이 딱 맞아서 누가 일부러 밀지 않는 한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돌들을 찾았나 싶었는데요.
집에 와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 돌탑을 만든 주인분께서 탑을 계속 만들다 보니 돌이 부족해서 밑에 있는 돌산을 하나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돌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돌들만 하더라도 작은 산 하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료 포대가 군데군데 이렇게 돌탑 옆에 있었는데요. 아마 돌 사이사이에 비료를 조금 넣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혹시 돌탑 만드는데 비료가 사용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쪽이 휴게 공간 그리고 황토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왼쪽 오른쪽 장승 두 개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장승은 KBS라고 적혀 있었고 왼쪽 장승은 갈 때까지 가보자 김오곤인가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주인분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마 제일 멀리 보이는 황토집이 숙소로 운영되는 곳인 것 같고요. 나머지도 어떤 공간인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굉장히 신기한 돌탑이 있었는데요. 보통 돌탑은 수직으로 쌓이는데 이 돌탑은 신기하게 수평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수평으로 쌓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치형으로 돌탑을 만드셨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접착제를 바른 건지 아니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가까이서 봐도 저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사장님이 계시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으련만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에 빈 계집이 있었는데요. 사료가 있는 것을 보니 개를 키우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산책을 나가거나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머무르는 카페라고 무인 카페가 있었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일종의 사장님 개인 공간 같기도 했는데요. 감들을 말리고 계셨고 한쪽에는 노래방 기계와 반대쪽에는 드럼과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밴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시는 손님들이 치시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재밌는 포스터들도 붙어 있었고요. 사장님의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곳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홍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지 않았나 합니다. 한쪽에 이렇게 탤런트 고두심님인 것 같은데요.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카페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라고 2015년에 MBC 드라마 넷에서 방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기와에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었는데요. 아마 사장님께서 그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림 실력이 정말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이 출연하신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낡은 군모가 사장님께서 돌탑을 쌓으신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돌탑공원 근처가 6.25 전쟁 때 격전지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또랑에 물이 벌겋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것을 보고 그분들을 위한 위령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돌탑을 만드신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돌탑공원은 따로 입장료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간에 모금함이 있으니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모금함에 작은 금액이나마 마음을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아치형 돌탑이 있었는데요. 돌탑을 지나가게 되면 야외 테라스가 나오게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돌탑 공원 자체가 해발 700m 고지에 있다 보니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겨울치고는 날씨가 좋았던지라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쪽이 메인 건물인 황토집인데요. 왼쪽에 영천 40년 전통 원조 돌메기 매운탕이라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식당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개인 번호가 있어서 살짝 모자이크를 했는데요. 숙박비는 없다고 굉장히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박하실 분들은 주인장에게 통화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머무르며 돌탑을 쌓으면서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방문하시는 사람들도 본인의 아픔을 잊고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심신이 많이 지치시거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천 돌탑공원 방문하셔서 잠시 머무르다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아마 화장실 문을 두 겹으로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동파 방지를 위해 안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숙박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방을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방은 당장 숙박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깔끔했는데요. 특히 이 방은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난방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었는데요. 여기가 메인 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뜻 바닥 보일러 스위치도 본 것 같은데요. 난방도 되는 것 같고 오른쪽엔 TV와 왼쪽엔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할머니 댁에서 봤던 물건 같은데요. 중앙에 열이 나오는 물건을 넣어서 의자 자체를 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2010년 경북일보에 나오셨는데요. 무려 산삼을 20뿌리나 캐셨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산삼을 발견하기 하루 전 꿈에서 외할아버지가 하얀 한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까지 한 바퀴 모두 둘러봤는데요. 생각보다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께서 나오신 방송을 여러 개를 봤는데요. 21년도에 출연한 방송에서 PD님이 직접 돌탑의 개수를 세본 게 있는데 그 당시에 457개였습니다. 이미 4년이 더 지난 상황이니 지금은 500개는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요. 돌탑의 개수는 워낙 많았던지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목표는 1000개의 탑을 쌓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1000개의 탑이 쌓이는 날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